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낙상입니다. 낙상. 넘어져서 다치는 거. 낙상에 의해서 고관절, 골반 옆에 대퇴골두가 붙어 있죠. 여기 다리 뼈, 요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부러지는 방식이랑 좀 달라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발목이 삐었다, 손을 잘못 짚어서 여기가 삐었다, 금이 갔다, 그리고 엉덩이는 어떻게 돼요? 멍들었다 정도지 고관절이 부러졌다 흔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낙상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러졌어, 그럼 수술하고 재활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75세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에 실패한 경우 6개월 이내 사망률이 25%에 이릅니다. 넘어졌을 뿐인데 사망에 이른단 말이죠.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주위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발목이 삐거나 손으로 짚거나 엉덩이로 넘어지더라도 엉덩이에 멍이 드는 수준으로 그치겠죠.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살이 많이 없어요. 근육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골밀도도 떨어져 있어요. 뼈가 스펀지처럼 안에 퐁퐁퐁퐁 골밀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더라도 깔끔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이 나버려요. 부러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수술밖에 없는데 수술까진 좋아. 그런데 너무 부러졌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넣게 됩니다.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 문제는 회복과 재활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도 이미 많이 빠졌고 재활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75세 이상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재활이 안 되고 회복이 실패하고, 회복이 실패했다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못 걷는 거죠. 못 걷는 상태에서 딱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만 딱 지나면 근육이 15%가 감소해 버려요. 그렇게 몇 달 지나면 거의 근육이 다 소실돼 버린다는 거죠. 근육 소실돼도 그냥 누워있으면 괜찮겠거니 싶잖아요.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의 혈류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보조수단이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부하가 걸려서 힘들어져요. 제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감정장애가 온다, 수면장애가 온다 하는 게 하체가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심장을 보조를 해서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안 움직이면 이게 약해지죠. 근육까지 빠진 상태에서 안 움직이니까 심장이 굉장히 기능 저하가 와버려요. 피를 안 돌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몸 전신에 공급돼야 될 혈액이 다 축소돼 버리고 소화 안 되지, 호흡 안 되지, 피부 건조해지지, 모든 장기 기능이 다 축소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한번 넘어졌는데 이후에 못 일어나신다, 침상생활 하시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른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약해진 골밀도 상황에서 낙상이 벌어지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만이 낙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이 낙상을 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낙상을 당하는 경우도 큰 차이가 나지만, 일단 운동을 한 사람이 낙상을 할 확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사람들은 75세가 넘어가도 운동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넘어져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운동 능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고관절, 골절 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무릎 통증이 많아서 활동을 줄이는 행위 자체가 노년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활동이 줄어든다, 내가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기능의 약화를 불러와요. 혈류의 능력이 줄어들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축소된다. 이런 낙상뿐만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체의 근육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움직이면 일주일에 20%씩 15%씩 금방 빠져버려요. 빠지기 전에는 내가 빠질까 싶지만 우리 환자들 보면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이런 수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노인들의 경우 50% 정도가 인지 저하를 경험을 합니다. 밤낮 구분이 잘 안 된다든가 계산 능력, 기억 능력, 언어 능력까지도 저하를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멈추니까 뇌도 활동을 줄이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같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TV를 보고 나가질 않게 돼. 더 외로워지고 말할 상대가 없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까지 더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낙상 수술 후에 재활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이제 안 돼. 자기 효용감이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가 많고 반복적으로 계속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운이 돼버리니까 삶의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 재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포기의 감정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보면 그걸 계속 나 자신한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려요. 정말 몸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포기라는 정체성을 마음이 만들어버립니다. 내 몸 역시 생명체인데 나를 죽이는 그런 정체성을 왜 스스로 만들어낼까요? 이상하죠? 정체성, 이게 뭘까요? 나를 나로 인식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인식하는 거. 내가 누군지 뭘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걸 계속 주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로 돌아가서 그 생명체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 역시도 생존 본능이에요,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해 놔야지 뇌가 에너지 소모를 덜 해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 어떤 데에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게 됩니다. 이게 원래 생존에 필요하고 굉장히 생존 전략으로 유용하게 썼던 장치인데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는 이게 완전히 독이 돼버려요. 부정적 정체성 역시도 뇌는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선택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한 걸 그냥 정체성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 갉아먹는 정체성이지만 그 선택을 합니다. 나는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아직 몸이 그 정도까지 안 떨어졌는데 마음 먼저 그 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내가 반복해서 주고 있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맨날 반복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주 한 걸음이라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효용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설 거야.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생각해도 그거는 정립되지 않아요. 내 몸으로 움직여야지 뇌가 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나는 안 돼라는 걸 반복할 그 시간에 나는 할 수 있어를 반복으로 주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한테.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두 걸음이 되거든요. 그때 뇌는 강하게 인식을 해요. 되는구나, 나는 되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효용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이 나이 때 운동 안 한 결과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50대부터는 아예 내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잘해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정체성을 확립을 해놔야지 긴 세월 계속 운동을 해 나갈 수 있고 근력이 약해지지 않고 운동 능력, 중심을 잡는 능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딱 특정 나이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합니다. 어지럽다. 중심을 못 잡겠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는 능력, 그건 꾸준히 내 몸을 쓰면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가면서 내 몸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추를 강화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정부, 달팽이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몸의 신체 기능이 다 같이 중심을 잡는 능력을 유지시키는데 몸을 안 쓰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만 확립하고 있으면 노년을 꽤 괜찮게 이런 리스크 없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50대가 아니고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최소한 50대에 그 전에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인지 능력, 운동 능력, 모든 능력이 이제 내리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넘어지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단을 계속 오르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실천한 분들한테서 계속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살이 많이 빠져서 운동을 하면 더 살이 빠질까 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입니다. 근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상생활을 하는 순간 일주일에 20%씩 막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걷는 행위만으로도 근육을 최대한 좀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른다? 근육이 생겨요. 환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가 탄탄해졌어요. 골밀도 감소했다고 맨날 칼슘 먹으면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이 탄탄하고 근육 주변의 혈관들이 잘 활동을 할 때 내가 먹은 음식에서 칼슘을 빼와서 그 혈관으로 보내서 내 뼈로, 고관절로, 골반으로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서 칼슘을 먹는다? 그 칼슘이 거기까지 갈까요? 안 갑니다. 골밀도 계속 검사해보세요. 칼슘 먹었다고 골밀도가 좋아지나.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골밀도 보세요.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쓰고 그 주변의 혈관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혈액을 뼈 주변까지 제대로 보내줄 수 있단 말이죠. 칼슘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까봐 운동을 못 하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발을 안 뗀 사람들이 걱정에 의해서 그걸 하지 않는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결국 넘어져서 부러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는 좀 무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걷기만 계속하면 안 되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괜찮은데,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운동 효과가 있는 게,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평지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언덕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거랑 힘이 몇 배 정도 더 들 것 같습니까? 2배, 3배 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3배, 4배의 힘이 들어요. 사람이 평지를 걷는 것과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게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몸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몸 안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그 오르기를 수행해내는 거죠. 그 우주 비행사들 중력이 없는 공간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 다 근감소증이 와요. 왜? 오르거나 그런 행위가 없잖아.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내 근육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좋은 게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중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하체뿐만 아니라 몸 전체 코어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평지는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요 위치의 중력은 똑같아요. 옆으로 갈 때는 중력이 나를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위로 가면 중력이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천국의 계단을 타면 어떤가,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세요. 천국의 계단 위치 에너지 높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리에 있죠. 평지 걷는 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예요. 실제로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작동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 로딩 자체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천국의 계단은 실제 계단을 오르는 것의 한 반 정도? 아니면 그 아래, 그 정도로 보입니다. 진짜 계단이 낫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 댓글들을 달아주세요. 하니까 다르더라. 하기 전에 몰랐다. 기껏 계단 올랐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해서 해본 분들도 있는 거죠.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 반면에 또 아직도 한 발짝을 안 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나는 몸이 허약해서, 계단이 무서워서, 그 공간이 폐쇄가 돼 있어서, 살이 빠질까봐 겁나서, 이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지어내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본인의 가짜 정체성이에요. 본인들이 반복해서 주입한 부정적 정체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게 만들어졌겠지만 그건 내 삶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층 올라도 되고 3층 올라도 되고 한 칸 올라도 된다고. 그 행위를 하는 거, 한 발짝을 떼는 거, 그게 무슨 작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단을 올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갇혀 있는 그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허약한 사람이야, 그 카테고리 안에 숨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계단 하나 올라가는 거지만 실제로 넘어야 할 산은 내가 나한테 반복해서 주입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단을 오르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들이에요. 실제로 계단 한 발짝을 올라간다,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쉽지 않은 그 모든 관문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허약해서 안 돼. 계단이 깜깜해서 안 돼. 그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하루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살 빠져서 안 돼.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좋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네. 어제도 생각을 했는데 안 했네. 생각을 하면 목표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99%의 사람들은 생각만 반복적으로 하고 목표 근처에도 못 가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생각과 실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해는 됐어. 하면 좋다는 거. 그러면 한 번을 행하고, 그리고 두 번을 행하고, 세 번을 행하고, 그걸 어렵지만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못 가게 하는 그 이유들과 싸우는 거예요. 기존의 나의 정체성, 운동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주입해놨던 나의 정체성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정체성. 현재는 누가 힘이 세냐면, 얘를 평생 너무 많이 반복해놔서 이게 더 세요. 얘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야. 얘한테 힘을 더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내가 육체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그걸 반복하는 거. 이게 유일하게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해본 분들은 제 말을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댓글 달아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건 어떤 글을 보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 댓글을 답니다. 만약 좀 부정적 댓글을 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는 지금 이분, 한번 바꿔보세요. 그 정체성을.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안 하던 거였거든. 나는 항상 저 사람의 나쁜 점을 찾아낼 거야 라고 눈을 딱 뜨고 계속 부정적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커피 영상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댓글이 가관이에요. 좋은 댓글도 많아. 근데 엄청 부정적 댓글 많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 말이나 긍정적 댓글, 긍정적 행동,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반복된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키보드를 내 몸이 두드리고 계속 반복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 돼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혹은 나는 투덜거리는 사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지금 영상에 댓글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달아보자고요. 그게 바로 오늘의 드릴입니다. 요걸 한번 반복을 해보는 거. 안 내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흥겹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첫 발입니다. 너무 재밌는 실험이에요.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한번 해보자고요. 긍정적인 단어로만 댓글을 하나를 완성을 시켜보세요. 이게 안 해봤던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떤 부정적 단어와 부정적 생각이 자꾸 거기에 적고 싶을 거예요. 그걸 한번 멈춰보세요. 이건 하나의 실험입니다. 제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고 정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몇 층 올랐다, 몇 층 올라니까 기분이 어땠다. 와, 전율이 이뤄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걸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봤을 때 내 몸이 느끼는 반응, 내 몸이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제가 분명히 긍정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재밌게도.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올랐을 때 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느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어땠어요? 긍정적이구나. 이게 내 심장이 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좋게 해석하잖아. 모든 게 그래요. 바라보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좋은 반응들을 자꾸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내 몸에서 생기는 좋은 반응조차도 나쁘게 해석하고 그걸 불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려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람들은 다 뭔가를 두려워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큰 병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겁내지 말고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감각인지 가짜 감각인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계단을 올랐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진짜 느낌이에요. 내가 실제로 몸을 썼을 때 느끼는
그 감각들, 내가 손끝 하나하나 피가 돌아서 내 손끝이 짜릿짜릿하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땀이 쪼르륵 흐르고, 요게 진짜예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가 앞에 사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절벽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가짜 감정, 실제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삶에서 앞으로 살 시간이 1만 일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그런데 죽음은 그 중에서 얼만큼 일어나요? 단 한 번 일어나잖아. 1만 분의 1이에요. 그거는 무시해도 될 일이라는 거죠. 언젠가 한 번 일어나겠지 뭐. 그 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계단 오르기를 제가 추천했을 때 한 발짝 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한 발짝을 못 뗀 분들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파트 계단이 깜깜하고 폐쇄되어 있어서 오르기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그리고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 쓰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발견을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댓글들도 보이고, 그리고 계단을 조금 올랐더니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댓글도 보이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두렵고 겪어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한 발짝 떼 나가면서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는 드릴, 반복된 훈련,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분들을 변화시키기는 힘들겠구나.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심장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모든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계속해라 하면 이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아파트 계단은 안 돼요. 나중에 용기도 생겼고 두려움을 많이 이겨냈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지만 지금은 그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주는 압박감을 이겨내기에 내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세요. 해가 뜰 때 6시, 7시, 8시, 제가 항상 해 뜰 때를 추천을 드리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기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느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8시도 괜찮아요. 남편 다 출근시키고 그러고 나서 본인도 조금 드시고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너무 압박을 줬을 때 이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반복해서 작은 부분을 얼마나 매일매일 반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시 정도에 나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8시에 어디에 나가느냐, 아파트 앞에 현관도 괜찮고 공원 입구도 괜찮아요. 계단이 있는 어딘가를 찾아내세요. 햇볕이 들고 좀 따뜻한 기운이 드는 그런 공간, 그리고 자연이 좀 있는 공간이면 좋아요. 공원이나 나무가 있는 공간. 그래서 계단을 딱 3칸만 찾아내세요. 그러고 나서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번 올라가면서 관찰을 하세요. 내 몸을. 이 작업은 운동 능력을 높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에 안정감을 주고 반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딱 올라갔을 때 일단 내 호흡과 내 심박수를 관찰을 하세요. 만약 한 발짝 올라갔을 때 좀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심박수가 좀 올라간다, 기다리세요. 한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멈춰서 딱 기다리세요. 그러면 호흡이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올라간 게 계속 높아져 있다, 기다리세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심심하면 뒤로 한 걸음 내려와도 됩니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좀 기다리고 또 한 번 올라보세요. 그러고 나서 심박수도 좀 느껴보시고, 두근두근 되는구나, 심장이 반응을 하는구나, 계단 한 칸 올랐을 뿐인데 심장이 뛰는구나,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일단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심장은 원래 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두려움과 불안감을 태울 이유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만 인정을 해주세요.
심장이 뛰는구나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거 습관적으로 본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심장이 왜 뛰지? 불안한가? 이러다가 큰일 나나?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요. 요거를 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단 한 칸을 딱 올라가니까 심장이 뛰는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되는구나. 요걸 딱 느껴보시고 또 안정이 되면 그 다음 계단으로 딱 올라가세요. 그러면 또 심장이 조금 더 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심장은 조금 뛰었다가 다시 평온함을 찾는 거구나. 이게 심장의 원래 방식이구나. 그래서 뛰더라도 언젠가 낮아지는구나. 요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계단 가지고 실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관찰하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관찰하는 습관. 그리고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습관. 심장이 약하고 심장키가 허약한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두려운 방향으로 자꾸 이동을 해요. 모든 사건, 사물을 두려움과 연관해서 이어나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혹시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단을 올랐을 때 세 계단을 딱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막 개입을 해요. 예전에는 그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서 또 악마가 얘기를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부정적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단 3칸 오르는 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승 원장이 하라고 해서 일단은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지속할 수나 있겠어? 매일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비난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실도 내버려 두세요. 연습이 되어 있고 계속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경험과 기억, 말하는 습관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자동 메커니즘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긍정적 피드백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성함이 김미숙 님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김미숙 충분히 잘하고 있어. 꽤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아주 자그마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부정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걔가 개입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김미숙 너 참 잘하고 있어. 꽤 괜찮아. 꽤 좋은 사람이야. 자꾸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에 대한 평가, 결정권을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김미숙 꽤 잘하고 있어. 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제 그 말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1차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개입하기 전에 내 몸에 일어나는 1차적 반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입을 하지 말고 먼저 관찰만 하세요. 심장이 더 뛰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구나. 그러고 나서 작은 일을 수행을 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나 꽤 잘했어 라고 먼저 선수를 치는 습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좌절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계단 3칸 올라놓고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삶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야 돼요. 작은 성취에 대해서 나한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항상 그걸 좌절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걸 멈춰야지만이 진정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를 관찰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계단 3칸을 오르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내 감정의 변화 이걸 관찰하면서 거기서 내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빈틈을 파고들자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싹 뺏어오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 주변이 보여요.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손바닥 위에 내리쬐는 햇살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게 돼. 대부분은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햇빛이 내 피부에 닿는 그 감각, 이게 얼마나 괜찮은 감각인지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햇빛이 내 피부에 내리쬐을 때의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내 청각도 새소리를 듣게 되고 내 피부가 바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좋은 냄새를 내 코가 느끼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땅바닥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각들의 합이 뭘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오감과 이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천천히 음미해 보신다면 굉장히 감동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그 부정적 감각에 휩싸여서 삶을 진정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동굴 속에 움츠려서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진정으로 꽤 괜찮네 하는 말이 입에서 툭 터져 나와야 돼. 저는 자주 그래요. 아, 정말 괜찮네. 다 괜찮아. 일어나는 일도 다 괜찮고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꽤 괜찮아. 이 세상 말세야. 그런 감각을 자꾸 몸에 주입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내 감각,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집중하면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괜찮아. 그리고 자꾸 가슴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뭘까라고 이제 원인을 찾으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아, 이제 내 원인을 알았어. 아, 난 자율신경실조증이야. 나는 병자야.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구나. 그제서야 안심을 해. 그건 본인이 숨어드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그 두려움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에 자꾸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남들보다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지 뭐.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걸 반복하고 강화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입을 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질환명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고 생물이고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 불안했지만 오늘의 상황이 달라져서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란 말인 거죠. 그리고 가급적 인생에서 긍정을 불러들이고 근거 없는 불안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쉽게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원래 이 방식대로 사고해 왔기 때문에 계속 문득문득 계속 떠올라요.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이유 없는 나쁜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경험과 기억의 합이란 말이죠.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게 내 자신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내 자신이 되면 좋을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부럽잖아, 그죠? 엄친아들, 뭐 잘생기고 뭐 성격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어떤 성격이든 어떤 사람의 재산이든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되고 싶은 걸 반복하면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 모방을 하세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되어버려요. 본인이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원래 주어진 성향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반복에 의해서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인간을 개조를 하는 거야. 남을 개조는 못해. 절대 남편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자식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려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본인을 바꾸세요. 그게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만이 가능해요. 내가 자율신경실조증이어서 그런 계단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 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단계는 계단 3칸이구나. 댓글에 보면 남들은 20층 오르고 60층 올랐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자율신경실조증이어서 그게 안 돼. 절대 경쟁을 타인과 하시면 안 돼요. 나의 비교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3칸 올랐을 때 그걸 익숙하게 하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3칸 오르다가 4칸 오르면 된 거예요. 3칸 계속 반복하시면 3층을 오르게 돼 있어요. 그 3층을 반복하시면 돼요. 댓글에 남들 몇 층 오르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은 자꾸 남들이랑 비교해서 아, 나는 남들보다 많이 못 미치는구나 이러면서 또 불행함을 느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그걸 멈추라고. 멈춰야 됩니다. 그걸 멈추고 조용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차근차근 내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면 칭찬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김미숙 너 잘하고 있어. 계속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릴입니다. 드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반복해서 계속 습관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반복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의 드릴은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김미숙 너 꽤 괜찮아. 이 말을 틈날 때마다 반복을 해주세요.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승우 꽤 괜찮아. 그 말에 실린 힘을 느껴보시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멋쩍더라도 반복하십시오. 구독자분들 중에 제 환자들, 제가 이걸 하라고 한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잘 하고 계시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보감에서 관절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은 관절관. 뭐에 중점을 뒀냐면 제가 지금 출시하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위가 약하면서 관절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제 위가 금방 티를 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블렛 형태의 알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진짜 불편해요. 관절에 쓰는 약이나 제품들이 소염작용을 한다거나 자연유래 물질이 아닐 경우에 소화기에 바로 부담이 돼요, 보통. 그래서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그대로 있는 물질이 뭘까 해서 선택한 물질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입니다. 줄여서 NAG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절 연골, 그리고 윤활액,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액, 그리고 이 연골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 그리고 피부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안구의 점막 부분, 그리고 대장의 점막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촉촉하게 하는 그 부분의 구성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쓰입니다. 이게 물질이 워낙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단당류 아주 작은 형태의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부담을 주는 이 소화 과정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저도 그렇고 고령자들, 관절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도 다 약해져 있어요. 위 점막이든 장 점막이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부담되는 걸 먹었을 때 소화기가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또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NAG 성분으로 관절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성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화기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먹기 위해서 레시피를 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약 처방으로 무릎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무리한 방법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소화에 부담이 안 되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원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첫째로 관절에 무릎 같은데 따각따각 소리가 나고 욱신거리고 통증이 있고 부드럽지 못하다. 운동 후에 관절이 부담이 된다. 이 제품이 저 역시도 필요로 했고 우리 구독자나 우리 환자분들도 원장님 관절 제품 좀 만들어 주세요. 계단 오르기 하고는 싶은데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하고 나면 관절이 아파와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니즈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시를 예고 드렸는데 출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은 서초보감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유튜브 밑에 뜨는 그 상품 소개 카테고리를 누르셔도 되고 댓글에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쿠팡, 네이버 여기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온라인 주문이 힘드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데 통화량이 많을 때는 주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전부 다 고정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1개 드실 수 있게 설계해놨는데 필요하신 분은 2개 정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드셔도 문제없고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처방받은 다른 약들과 같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